네, 오늘은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받은 몇 가지 질문하고 몇 가지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광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데요. 그 아래에 보면은 제가 설명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누르면 요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작게 보이는데 클릭을 show more라든가 뭐 더보기라고 돼 있나요? 한글로는.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나오는데 영상마다 가끔은 제가 인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 링크를 이렇게 걸어 드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따로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두 개의 그룹을 운영을 하잖아요. 하나는 페이스북 그룹이고 또 하나는 네이버 카페예요. 간혹 인제 질문이 글로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오셔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본인이 사용을 하는 스크린샷을 찍어 주신다든가 아니면 영상으로 올려 주시면 그걸 보고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있고, 답변을 드릴 때 제가 영상이나 뭐 캡처한 거를 사용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자세한 답변이나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곳에 오셔 가지고 가입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두 번째 팁 그리고 뭐 Q&A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시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빈치 리졸브는 제가 지금 이미 열어 둔 상태고요. 필요한 영상 파일을 몇 개 좀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몇 가지 클립들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그리고 8개의 클립을 불러왔거든요. 제가 인제 어떤 한 건물 안에서 대부분 찍은 영상이거든요. 밖에서 찍은 것도 쪼금 있고요. 칼라 탭에 오셔 가지고 컬러 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인제 저는 보통 하나씩 하나씩 하는 편이에요. 그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 여기하고 여기 이 정도까지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 같은 건물 내에서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출이라든가 밝기가 굉장히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한 개의 클립만 그레이딩을 하고 커렉션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 클립에 적용을 그대로 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제가 예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여러 번 요즘에 질문이 와서 한 개의 클립을 그레이딩을 하고 나머지 클립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대충만 그레이딩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컬러 커렉션을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다음 장면 그리고 그다음 장면도 노출이 쪼끔 비슷하거든요. 뭐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거 다 됐으니까 이 나머지 두 개에도 적용을 하고 싶다, 또는 나머지 클립 모두에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커렉션이나 컬러 그레이딩이 된 클립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랩 스틸을 해 주세요. 그럼 요렇게 나타나게 되죠. 안 보이시는 경우에는 갤러리를 요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클립을 다 아래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클립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오셔 가지고 이 녀석을 클릭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영상 중에 가장 왼쪽에 있는 걸 선택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 맨 마지막까지 선택을 해 주세요. 그럼 전체가 이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갤러리에 나와 있는 이 클립을 오른쪽 마우스를 선택을 하고 Apply Grade를 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색이 바뀐 게 보이시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바꾸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Reset All Grade 하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또 바뀌게 돼요. 저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빈치도 그렇고 파이널 컷 프로에도 없거든요. 파이널 컷 프로는 근데 서드 파티에서 만들어 주는 게 있어서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에딧 페이지가 있으면 이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이어를 올리고 거기다가 컬러 그레이딩이나 모든 효과를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레이어 아래에 있는 모든 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컬러 페이지에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타임라인 로드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여기서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클립 여기를 클릭하면 타임라인으로 바뀌어요. 그 얘기는 여기서 뭔가를 하게 되면 타임라인에 모두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맥에서는 옵션 S,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S를 눌러 가지고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제 노출이 같다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노출을 여기서 잡아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시면 전체 다 똑같이 적용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더 필요하면은 옵션 S 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뭐 세츄레이션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준다든가 하면은 나머지 클립에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돼요.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되는 어드저스먼트 레이어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기본적으로 컬러 커렉션은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에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클립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거기서부터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얘를 클립으로 바꾸셔야겠죠. 바꾸고 이제 여기서부터 적용을 하면 요 내용은 한 가지 클립에만 적용이 되게 되는 거죠. 예, 두 번째 팁인데요. 두 번째 팁은 에디팅에서 자주 사용하게 될 수 있는 팁인데요. 예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보통은 이렇게 두 개가 영상과 음성이 같이 선택이 되어져 가지고 드래그를 하면 같이 움직이는데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하나만 움직여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뭘 한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선택을 다 하고 커맨드 옵션 또는 컨트롤 알트 L을 누르게 되면은 클립이 연결된 게 해제가 돼요. 그래서 다시 눌러야겠죠. 이렇게 누르면 해제가 돼요. 그러면은 클립 모양이 없어지면서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제가 되게 되면 클립이 따로따로 선택이 되게 돼요. 근데 이걸 다시 합치려면 두 가지 클립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알트 L을 누르시거나 커맨드 옵션 L을 눌러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질문이 가장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이제 말씀드릴 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편집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영상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음성만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클립에서는 음성만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음성만 지우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커맨드 옵션 L을 눌러가지고 다시 L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키를 누르지 않고도 사용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다시 돌려놓고요.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만 옵션 키 또는 윈도우에서는 Alt 키를 누르고 원하시는 클립을 선택을 하면 그 클립만 선택이 돼요. 위에를 누르면 이렇게 위에 것만 하나 선택이 되고요. 아래를 누르면 아래 것만 선택이 돼요. 나머지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면 얘만 선택이 되죠.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누르면 이렇게 그 위에 것만 지워지게 돼요. 여기는 음성만 이렇게 지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옵션 키를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손세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